미세먼지로 환기 못할 땐 가정용 산소 발생기 오트로. 너무 답답해. 실내 공기가 답답할 땐 가정용 산소 발생기 오트로. 집중 안 돼. 우리 아이 공부방엔 가정용 산소 발생기 오트로. 오트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오트로의 대표이사 이명입니다. 오트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산소 발생기가 어떻게 배관이 되고 또 어떻게 제조가 되어 있고 그 구조적인 모습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소 발생기를 우리가 가정이나 또는 업소에 설치했을 때 어떠한 시기로 설치가 되고 또 설치된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소 발생기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산소를 추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산소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나죠. 하나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산소를 만드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용해에 촉매를 넣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방법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산소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투입 비용 대비해서 산소의 발생량, 즉 산소를 만들어내는 양 자체가 극히 미미하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산소 발생을 제조하거나 또 상품화하는 데는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소 발생기 회사들은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공기 중에 질소 78%와 산소 21% 그런 중에서 질소는 버리고 산소만을 이렇게 추출해서 안으로 넣어주는 필요한 공간에 공급하는 그런 방식, 즉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산소를 추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산소 발생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공기 중에서 산소를 추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멤브레인 방식이라 하고요. 또 하나는 PSA 방식이라고 합니다.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정수기에서 정수 필터로 사용되는 머리카락 굵기의 아주 작은 간들이 있습니다. 그 간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이게 막혀져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통막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뭐 공중사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갈로에 멤브레인 갈로에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가압을 하거나 또는 공기를 흡입했을 때 그 갈로에는 이제 수많은 또 거기도 기공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 기공으로 산소가 빠져나오는 속도의 차이, 기체가 빠져나오는 속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산소를 추출하는 방법, 그것을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멤브레인 방식들은 일반적으로 산소의 농도가 한 30% 정도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용 산소 발생기를 제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넓은 공간을 케어하고 대량의 산소를 추출하는 데는 멤브레인 방식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PSA 방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 PSA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Pressure Swing Adsorption의 약자로 여기 있는 것처럼 Pressure, 압력의 스윙, 변화의 차이에 따른 Adsorption, 흡착력의 차이를 이용한 그러한 산소를 추출하는 방법, 이것을 PSA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산소 발생기의 내부 구조를 산소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내부 구조를 도식하는 표인데요. 이것이 이제 컴프레셔입니다. 모든 산소 발생기는 컴프레셔가 내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컴프레셔가 모든 산소 발생기 소음의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컴프레셔에서 가압을 하게 되는데, 즉 어디에 가압을 하냐면 이것이 배드라고 합니다. 이제 그 산소 발생의 필터라고 하는 것, 그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을 배드라고 하고요. 이 배드에는 제올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가속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 발생의 필터를 교환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그 배드에 이 배드에 있는 제올라이트를 교체한다. 이것을 우리가 그 필터를 교환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AB에는 제올라이트가 가득 충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컴프레셔가 가압을 하게 되면 이 제올라이트에는 수많은 기공이 있는데 거기에 질소만 선택적으로 흡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질소만 선택적으로 흡착이 됐으니 뭐가 남겠습니까? 산소만 남죠. 그 산소를 저희가 이렇게 갈도를 통해서 산소 탱크에 모았다가 산소 토출기를 통해서 필요한 공간, 즉 방이나 거실이나 또는 사무실, 이런 데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질소는 이렇게 공기 중에 퍼즐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배드 AB에는 제올라이트가 가득 충전이 되어 있고, 이 제올라이트는 수많은 기공이 뚫려져 있다. 거기에 가압을 하게 되면 흡착, 어드스 옵션, 제올라이트가 질소만을 선택적으로 흡착을 한다. 흡착을 하게 되니 이제 산소가 남게 되죠. 이 산소는 필요한 공간으로 공급을 하고 질소는 대기 중에 퍼지시킨다. 이 배드 AB는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가압, 또 흡착, 배기, 정화, 즉 컴프레셔로 배드를 가압을 하고, 그러면 질소가 이제 그 제올라이트에 흡착이 되고, 그럼 이제 그 산소가 남죠. 그 산소를 우리가 필요한 공간에 넣어주고, 질소는 공기 중에 퍼지시키고, 또 다음 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 배드를 정화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행정이 AB, 배드가 두 개죠. AB에서 교차 진행함으로써 산소가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필요한 공간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제조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진은 저희가 그 삼성 내미 안에 저희 산소 발생기를 빌트인 설치하면서 노출 배관이라고 하죠. 이 천정에 묻었을 때는 이제 그 노출 배관이 아닌 거고요. 천장이 양생이 끝난 후에 이렇게 별도의 선을 배관하는 것, 이걸 이제 노출 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 발생기에서부터 이렇게 CD 주름관에 우리 6mm짜리 우레탄 튜브관을 넣어서 이렇게 노출 배관으로 배관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천정을 치게 되고, 요 끝에는, 튜브관 끝에는 산소 토출기라고 하는 것이 달려서 거기서 이제 산소가 공급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공사가 끝난 후의 모습이에요. 산소 발생기에서 쭉 배관됐던 그런 갈로가 요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산소 토출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 요 중간에는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서 산소가 토출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넓은 사무실에 산소 발생기, 즉 산소 토출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200평 됐다. 그랬을 때는 산소 발생기를 주로 한 4대 또는 5대를 설치를 하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산소 발생기를 작동시키면 이렇게 파랗게 토출기에서 LED가 켜지면서 똑같이 산소가 공급되게 됩니다. 저희 제품은 TO2, 3, 4, 6 네 가지가 있는데, TO2 6 같은 경우에는 한 대 가지고 한 50평에서 60평 정도가 케어가 됩니다. 그래서 한 200평이 든다. 그러면 4대에서 5대를 넣으면 이 사무실 전체가 숲속처럼 쾌적하고 건강한 그런 실내 공기질을 조성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집들은 사후에도,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진 후에도 사는 동안에 설치를 해도 이렇게 그 천정 안으로 저희가 배관을 해서 산소 토출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주택들은 이렇게 천정으로 저희가 배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벽체와 천정의 모서리 사이로 6mm의 우레탄 투명한 튜브관이 쭉 지나가면서 이 토출기까지 연결이 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똑같이 산소가 나오게 되고요. 다음 사진은 이건 이제 독서실이고 또 24시 카페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24시 카페에 가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 24시 카페에도 이렇게 산소 토출기를 통해서 산소 발생기를 설치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업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24시 카페는 산소 발생기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소 발생기가 우리가 주무시는 공간에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공간에도 우리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또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기기다. 그래서 24시 카페는 반드시 이런 것을 설치한 그런 장소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시간을 투입한 것에 대비해서 많은 어떤 그 공부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소 발생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중에서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산소를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 발생기가 설치된 위치는 실외기실이나 보일러실 또는 베란다 이런 곳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아까처럼 배관을 통해서 그 방이나 거실에는 산소 토출기라고 하는 것이 달리게 되죠. 본 사진은 저희가 그 삼성 내미안에 산소 발생기를 실외기실에 설치한 그런 모습이고요.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이제 요 셋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벽 속에 매립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저희가 그 6mm짜리 튜브관이 갈로 속에 들어 있어서 요게 이제 쭉 그 산소 토출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 회사들도 이 산소 발생기가 NCT 가공에 의해서 철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구명을 통해서 좀 더 이쁘고 또 성능이 좋아진 그런 산소 발생기를 공급합니다. 이 사진은 아마 산소 발생기 설치하는 장소가 사무실일 겁니다. 그 사무실에 산소 발생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무실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옆에 있는 창고, 이런 곳에 산소 발생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천정으로 배관해서 사무실 안에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산소 토출기가 설치되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산소 발생기가 어떻게 제조가 되는가, 또 산소 발생기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그 산소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결국은 이제 추출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또 산소 발생기가 설치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나 또는 사무실에 산소 토출기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되는가, 그런 모습. 또 산소 발생기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산소를 추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일러실이나 실외기실, 베란다, 또 사무실 같으면 창고 이런 데 설치해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공부하는 비법, 이래서 이제 산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궁금하다는 구독자분들의 연락이 좀 더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산소가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데 정말 그런 지대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또 실증적인 어떤 그 측정된 방법에 의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트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꼭